제대로 된 성형유식만을 전달해드리는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콧대에 코 보형물을 넣어 콧대를 높이면 눈이 몰려 보인다고들 해요. 눈구석과 눈구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미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면 모두 다 눈이 몰려 보이는 것일까요? 절대로 예방할 수 없는 코성형 부작용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 보형물을 삽입하여 콧대를 높이는 수술, 융비스를 했을 때 눈 몰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코 보형물 삽입 후 눈구석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코 보형물에 의해 콧부리의 연조직이 정중 시상 쪽으로 당겨짐에 따라 양쪽 안쪽 눈구석 피부도 함께 이동되어 마치 눈구석 주름 성형술을 해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코는 얼굴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위라 피부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실리콘 보형물을 콧대에 삽입을 하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거나 주위의 조직을 당겨와서 피부 밑에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인 포켓을 만들게 돼요. 대한민국 여성 평균 눈구석 간 거리는 37.2mm라고 해요. 이 거리도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몽고주름이 심한 분들은 이보다 더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멀죠. 보형물이 삽입돼 눈구석이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앞트임을 한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눈과 눈 사이의 거리의 모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양인에게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했다고 해서 눈과 눈 사이가 좁아 보일 만큼 눈이 몰려 보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 보형물은 속눈썹과 쌍꺼풀 사이 정도에 위치하는 코의 시작점 정도까지만 삽입을 하게 돼요. 보형물의 끝이 코뼈에 밀착하여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끝으로 갈수록 얇게 조각을 하죠. 눈구석 부위에 삽입되는 실리콘 보형물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눈구석 부위의 콧대는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된다고 해도 피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눈구석의 피부를 많이 이동시키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을 정확하게 조각하여 코의 시작점까지만 삽입을 한다면 눈은 심하게 몰려 보이지 않아요. 코의 시작점 부위까지 점점점 얇아지게 조각을 하고 코의 시작점 부위에 삽입을 한다면 눈이 몰려 보이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몰려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높은 두께의 보형물을 코의 시작점을 넘어서 너무 위까지 넣게 된 경우는 눈구석 부위의 콧대가 많이 높아져서 피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구석 피부가 많이 당겨져와 눈이 몰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만 피한다면 눈이 몰려 보이는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콧대에 코 보형물을 사용하면 안쪽 눈구석 부위의 피부가 정중 시상면 쪽으로 이동되어 눈이 몰려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몽고주름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인에게는 안쪽 눈구석 피부가 정중 시상면 쪽으로 이동되는 것은 앞트임의 효과가 있어서 미용적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삽입되는 코 보형물은 코뼈에 밀착되기 위해서 코의 시작점 쪽으로 갈수록 점점 얇게 조각이 되기 때문에 코의 시작점까지 정확하게 코 보형물을 삽입을 한다면 눈이 몰려 보이는 증상은 심하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